어느 나라 정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네. 일본을 대변하기 위한 정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진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핵폐수 문제도 그렇고 초계기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정부 네. 질문에서 네. 내용이 나온 게 있던데 네, 일본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가 봐요. 네. 사실 어제 대정부 질문할 때 네. 전용기 의원이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음. 그 윤호중 의원님하고 네. 국방부 장관 말이 참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요. 초계기에 대해서 사과 받았느냐 하니까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니 본인이 했으면서 받지 않은 국방부 것으로 안다. 장관인데. 예, 그러면서 또 지난 정부를 물고 들어가던데 지난 정부, 정부에서 4년 이상 노력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체 이탈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계획이 있느냐 앞으로 사과 네. 받을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한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이 야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네. 일본 입장을 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장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을 정확히 그렇죠. 얘기했죠. 이것은 명백한 그 당시 위협행위였고 도발이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겠다 하는 거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일 수가 있죠.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부터가 북한에서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오니까 군비 네. 증강이라든가 이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는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출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자신이 네. 여기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명백한 도발이고 잘못됐다. 일본에 의한 도발이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으면은 그걸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군의 입장은 사실은 강경했잖아요. 네,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냐? 군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고 했는데 네. 봉합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난 국방위 때 이 네.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기 전에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네네. 꼭 사과 요구를 해라. 그리고 우리 해군의 자존심을 좀 네. 장관이 지켜줘라. 그걸 강하게 아주 주문했는데도 회담 때 아예 그 사과 요구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 괜히 사과 요구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 제 목소리도 정상적으로 사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네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될 건데 네. 그걸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장관의 능력인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봤을 땐 사과 요구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만 강구하겠다 이렇게 아. 얘기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안에 상처가 있고 골만 있는데 네. 그걸 다 끌어내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고 골마진 거를 그냥 깨맨 거와 같죠. 그러면 계속 그것이 어떻습니까? 더 상처가 커지잖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은 우리 해군의 자존심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훼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의 입장이나 일본의 상황을 너무 이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네,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뭐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양보를 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한일 관계 개선이 목적이 된 것 같아요. 목표고. 그러면서 국익은 그 하부 수단으로 해서 네. 다 양보가 되는 거죠. 양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하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도 네. 제3자 변제 방안으로 이렇게 역사도 거기부터 시작이 양보해보고 오염수 문제도 네. 양보해버리고 초계기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목적하에 국익을 다 양보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 하부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대부분 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요. 역사 문제는 너들이 사과해라. 네. 초계기 사과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점점 신뢰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런 걸 덮고 가기 때문에 미래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과거를 덮는 경우는 네. 나중에 다시 재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악순환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걱정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걱정이고. 모든 관계에서는 네. 악순환의 고리로 가서는 안 되고 선순환의 고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과를 받고 초계기 문제도 그다음 원인 사과를 받는다는 건 진단을 정확히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양국의 네. 협의를 하고 가면은 선순환이 되는 건데 사과도 받지 않고 덮으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일본은 네. 또 이런 상황이고 하나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를 그래도 네. 여쭤보자면 칭하이밍 이 중국 대사 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또 네. 중국도 또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고 한중 관계가 좀 계속해서 경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네. 걱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싱하이민 대사의 발언은 저도 가한 면이 있다고 봐요. 외교적 자리에서. 외교 절차 면에서 네. 싱하이민 대사가 물론 중국의 입장을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겠죠. 중국 그래서 입장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네. 저는 봅니다. 그것도 또 야당 대표와의 이런 간담회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든가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야당 우리 대표한테도 결례가 되는 거죠. 야당 대표 면전에서 해버린 얘기니까요. 그럼 또. 그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해서 한번 네. 이렇게 주의를 주면은 되는데 좀 지금은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한중 관계가 악화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네. 대통령이 일국의 대사에 대한 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어요. 외교부 장관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한중 관계를 악화의 일로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네, 네,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네. 정치적 이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좀 지혜롭고 현명해야 된다, 네.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된다.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명확성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 외교. 한일 관계, 예. 한미 관계는 강화하면서 네. 자꾸 중국하고는 적대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 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하고 잘 지낸 한일 관계 개선 좋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중국하고의 적대 관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난번에 대만 문제를 건드려서 네. 중국을 자극하고 이번도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더 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적대시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경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얼마나 처지가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런 형태가 대한민국을 여러 면에서 위험에 빠뜨리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외교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게 필요한데 국익이 지켜져야 우리 국민들의 네. 여러 가지 이익도 또 경제 상황도 좋아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 다시 일본 얘기 이것만 또 하나 좀 네. 여쭤보면 3대 안보 문서 일본이 지난해 재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 질의의 답변에 저는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국가로 가는 헌법 개정을 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국가로 그랬을 가고 있다. 때
보통 국가로 가게 되면 군사 대국화가 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게 가장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군에서는 일관되게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개정해서 보통 국가 군사 대국화로 가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 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분노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국방부 장관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를 했던 것이 네. 3대 안보 문서에 개정을 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더니 이종섭 장관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해서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토로했어요. 어. 아니 그럼 요것만이 아니라 3대 안보 문서 속에는 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게 명기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 문서 속에 이게 들어 있는데 그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피가 거꾸로 서는 거죠. 아. 네. 3대 안보 문서를 강하게 써서 그동안은 3대 안보 문서가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일본의 안보 분야의 최고 전략서들이고 시행서입니다. 네. 여기에 기록이 되면은 모든 정책이 이거대로 갑니다. 여기에 그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더 강화되게 표기도 하고 앞으로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걸 명시한 거거든요. 네. 일본이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하면은 그 밑에 하부 문서에서는 독도 탈환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작전 계획을. 이걸 기준으로 작전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밑에 하부적인 노력이 저는 보여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란 분은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일본이 현재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투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일본의 야욕 이거는 네.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있는데 네, 이 야욕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이 네. 역할일 텐데 그게 좀 네. 안 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에 사실은 제가 홍준표 시장이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하는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놀라운 문장이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홍준표 거기에 시장의 문장. 거기에 네. 보면은 예.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적인 건강권 문제이기도 하다. 저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네. 저걸 옹호 위까지는 뭐 반대한 건 저도 잘했다고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네.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그것은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과 별개인 한미일 언제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습니까? 한미일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되죠.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과는 별도로 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네요. 아니 일본 이 한미일 안보 동맹 이것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지도자급들이 이러한 동맹이란 말이 은연중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장은 페이스북에 써 있는 이 문장은 여러 번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실수도 아니고 한미일 동맹 이런 단어는 써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그렇죠. 동맹이 아니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한미일 의원 그 회의를 할 때 네. 미국 그 일부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일침을 놨어요. 그거 잘못된 단어다.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안 된다. 네. 한미일 협력이란 단어를 써라 하고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홍준표 시장의 이 페이스북을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뭐 반대를 했대서 쭉
보면서 깜짝 아. 놀랐어요. 어떻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국방에도 계셨고 네. 그런데 어떤 이런 단어를 아. 쓸 수 있는지. 야, 이거는 의원님이 아니면은 참 알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예. 부분인데 예. 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일본과 이 어떻게 방송 동맹을 보면은 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네. 입장을 정확히 다시 내고 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협력은 되고 있지만 우리 국익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되고 자위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적의 이제 기지를 반격 타격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독도도 너무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것 같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